그 이커머스다고 해서 거기다가 글 남기고 뭐 연락하라고 하면 연결 안 되잖아요. 그냥 열받잖아요. 완전 공감해 진짜. 그러니까 그런 디테일이 필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스마트 스토어 운영하고 있고요. 회사 이름은 멜론집 아들입니다. 멜론집 아들? 네. 진짜로 멜론집 아들이에요? 네, 맞아요. 저희 부모님이 농사 짓고 계세요. 어디에서요? 전남 나주 세지에서요. 전 부모님 농사진 20년 되셨고요. 멜론 키우셔서 대학교 보내시고 대학원도 보내주셨고 결혼도 시켰고 하다가 보니까 멜론집 아들을 하게 된 거는 몇 년 된 거예요? 저 한 거는 20개월? 21개월 됐어요. 약 2년 됐어요. 어디서 팝니까? 저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해요. 스마트 스토어. 아주 그냥 전 코스로 밟으시는 거죠? 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가 저는 주력이고 거기에 더 키우고 싶고 저는 그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쿠팡은 안 해요? 쿠팡은 아직은 안 들어갔어요. 왜냐면 쿠팡은 결제하고 돈 받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그렇지. 회전율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는 진출로 생각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단계를 하나씩 올라가고 싶어서. 왜냐면 멜론집 아들이잖아요. 그럼 제가 뭐 하나 잘못하면 부모님 욕먹는 거예요. 진정성. 네, 그게 진짜 틀리죠. 왜냐면 그러니까 가업을 스마트 스토어 하면 성공할 수 있는 이유가 도망갈 데가 없어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남들은 그거 하다가 접을 수 있지만 그치. 그게 못 접어요. 저한테 지금 거래소에 오는 이유들을 보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있는 리뷰를 보세요. 리뷰를 보시고 뭐 600개 넘으니까 그 흔적을 보시고 이게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1년 동안 넘었잖아요. 1년 넘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는 건지 그걸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곡도 그 최신 리뷰를 보시고 여기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걸 다 보시죠. 그분이 정말 마음에 들면 그렇게 써줘요, 진짜.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저께 나온 리뷰 중에 보면 가을부터 고객이 한 40통 멜론 드셨대요. 그러니까 그분 많이 시켜 드셨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찐 고객이라고 해서 자기가 마음에 드셨으니까 사진에다가 최애 이거 멜론 가게 해서 써서 그 포스팅해서 올려주시거든요. 실제 고객이 마음에 들었으니까 그렇게 올려주시는 거고. 그 리뷰만 딱 봐도 진짜 이게 진짜인지 거짓인지 알잖아요, 솔직히. 리뷰가 30개 쌓일 때 50개, 100개가 넘어선 순간 또 바뀌거든요. 30개, 50개, 100개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신뢰성이 확보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터져 나가요. 그 순간부터. 신생 업체들이 그 리뷰를 목매에 사는 이유가 남의 경험을 솔직히 요즘은 중요시 하거든요. 그걸 보고 이게 어떨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신생 스타트업이야. 네? 이제 내가 이거 쿠팡 네이버에 팔 거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솔직히 농부들이요 잘 주지도 않아요. 신생 업체들 주지 않아요. 왜냐면 팔아봤자 뭐 100개, 200개? 그건 아무 의미 없거든요. 그쪽에서는 한번 하면 작업을 하면 배 같은 거 작업을 했다 쓰면 보통 그 10일 동안 해서 10,000박스가 나와요. 그거를 공판에 내기 바쁜데 이네들한테 뭐 몇 개 팔 줄 알고 주지 못하잖아요. 공판이라는 게 뭐죠? 도매시장에서 하는 경매 시스템에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에 맞춰져 있는데 별도로 해서 준다고 하면 그러니까 대농들은 그거 관심 없으세요. 맞아. 그래서 내가 가끔 가다가 무슨 제주도에 놀러 갔는데 뭐 감귤 그 농장 가가지고 뭐 좀만 주세요 하면 안 주더라고. 네, 그렇죠. 왜냐면 그분들은 좀 다른 걸 전념해서 해야 되니까. 그치. 솔직히 그걸 찾으려면 그러니까 오프라인만 이거 고집하고 하시던 분을 꼬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들의 자녀분들을 보셔야 돼요. 그분의 자녀분들은 지금 이 브랜드를 키우고 싶기 때문에 그렇지. 지금 당장 뭐 안 될 걸 알아요. 그렇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 건지. 농사는 1년에 한 번이에요. 배 같은 거 1년에 한 번 수확하는 거잖아요. 그거 뭐 10년 했어도 10번밖에 안 한 거예요. 그런 경험이 많이 쌓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진입장벽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배 같은 거 이런 거 같은 건 보통 3년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추석하고 설 지나고 그리고 나서 드셔본 분이 또 내년 추석, 설 또 하다가 중간에 또 딴 데 가서 실패해보고 나서 다시 오고 그래서 보통 3년을 가야지 된다는데 저도 그거 느껴요. 3년 정도는 해야지 이게 쌓이는구나. 이게 수확이 빨리빨리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시간이 있으니까 제철이 있고 그 기간이 있으니까 농사하는 것보다 또 다른 거 부모님들 옆에서 해줄 수 있는 게 뭔가 좀 본 거예요. 왜냐면 시골하고 도시에 두 가지 공간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시골에 계신 분들은 도시에 사는 사람의 그 마음, 심리 상태, 왜 어떻게 하는지 모르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거기서 살고 있고 거기서 이제 살았잖아요. 시골에 산 것보다 도시에 산 게 반반면이네. 반반면이죠. 그리고 주말마다 왔다 갔다 했어요. 지금도 현재. 네, 그래서 똑같고. 너구나 갈 거고 또 내주도. 그럼 본인도 처음에 이제 직장 생활 했을 거 아니에요? 네. 또 무슨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시 아빠 엄마랑 뭔가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뭐
처음에 했던 거는 친구가 소갈비찜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를 온라인 판매를 하려는데 그게 어렵다고 해서 저보고 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처음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팔다 보니까 3개월 하니까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1등을 찍는 거예요. 아니 그 친구 거를? 네, 스마트 스토어에서 온라인 판매하려고 상품화를 시킨 거예요. 근데 이거를 런칭하고 판촉하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그 도움을 요청해서 저는 이제 그러다 보게 하게 됐죠. 근데 그쪽에 원래 기술이 있었어요? 그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닌데 그거는 없었고요. 근데 왜냐면 저도 코로나 때문에 사람 못 만나고 하니까 이제 이커머스가 크겠구나. 이제 그 판으로 가야 되겠다. 오케이. 그런 관심이 있었구나. 관심이 있었으니까. 그 3개월 하니까 1등을 찍더라고요. 진짜? 네, 그러니까 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우리 집이 멜론이네? 그래서 멜론을 손대게 됐고, 자연스럽네. 네, 그래서 성장하게 된 거죠. 실제 팔아 보니까 백화점하고,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도 그다음 수출도 많이 나가고 그런 것들 보니까 수출이 나간다고? 수출도 돼요. 수출도 네, 홍콩이나 그런 데 수출 나가고요. 그러니까 그런 시장이 있다는 거는 솔직히 이제 직접 하면서 부모님하고 저희 이모부하고 그런 세계들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제 보이는 거예요. 납품 어디 하세요 지금? 제가 파는 거하고 또 부모님 파는 거 달라요. 부모님 파는 거는 전국에 나가고 솔직히 제일 비싼 데 나가요. 오마카세 하는 그런 일식집이나 데 나가고 백화점, 신세계나 롯데랑 다 들어가 있고요. 백화점에 신세계 롯데? 네, 현대백화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전국에서 가장 비싼 멜론으로 되어 있고요. 진짜? 네. 원래부터 어머니 아버지 그 품질이 좋았나 보네. 그것도 있지만 그 농협에서 저희는 다 관리하거든요. 농협에서? 네, 세진 농협에서 처음 때 심는 시점부터 끝날 때까지 수확까지 다 관리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저도 부모님 걸 하지만 부모님 거 한 거 중에서 전체 중에서 저는 제 위에 특품만 손님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언제 심고 언제 출하될 건까지 다 농협에서 관리하고요. 심고 나서 다 했어요. 그러고 나면 이걸 가지고 선과장 가서 선별을 해요. 이게 당도가 어떻게 되고 이게 블리스가 얼마나 되고 네트문이 어떤 거고 그거를 판정해서 비파기 검사를 해요. 당도 선별 다 해서 박스에 담겨서 나와요. 그러면 노란 박스에 담기면 특품 13브릭 이상 가장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거. 13 뭐요? 13브릭 당도. 네. 그리고 그다음에 파란 박스에 담기면 12브릭. 그렇게 세분화돼서 나눠서 선별돼서 나와요. 가격도 달라지고. 네, 달라요. 다 달라요. 이제 그걸 가지고 저는 받아서 또 다시 이제 판매하는 거죠. 그러면은 절로 농협 갖다 다시 오는 거네? 다시 오죠. 인증을 받는 거구나, 한마디로. 왜냐면 제가 아무리 하도 맛있다고 하더라도 그치. 그게 선별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제가 파는 멜론도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걸로는 한계가 있어요. 저희 이모부 거 하고 또 이모부 친구분들 거 그렇게 해서 장모빵 걸 다 가져와야지 이게 가능한 거지. 그치. 저희 부모님 거만 해서는 다 커버 못해요. 연중 생산이라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무슨 생산? 연중 생산. 1년 내내. 연중 생산. 저희가 그러니까 전국에서 제일 크게 오래 하는데 10월 달부터 그 다음 연도 7월까지 10개월 동안 나와요, 멜론이. 요즘 오늘 리뷰에 올라온 것도 보면 겨울철에 이렇게 맛있는 멜론 먹을 수 있는 데가 없다고. 우리나라에서 농협에서 이 약간 좀 뭐랄까 거대한 협동조합처럼 움직이는 거구나. 그러니까 뭐 자기 혼자 뭐 하겠다고 되지가 않네 아예. 그러니까 혼자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같이 해서 대해서 나오는 거고 저희 부모님 건 파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세로니 멜론이라는 브랜드를 올리는 거지. 이렇게 해서 맛있는 거를 꾸준하게 소비자한테 알려주는 거지. 브랜드가 세로니 멜론이에요? 네, 세로니 멜론이에요. 그러니까 세진 농협에서 나온 멜론이 세로니 멜론이거든요. 이 멜론 브랜드를 높이면 그 동시에 우리 부모님도 되고 우리 이모부도 하시고 저희 전체가 바뀌는 거잖아요. 세진면에 사시는 분들이요. 그런 게 더 중요한 거죠. 이제는 자기가 그거를 키우겠다는 거구나. 네. 저희 쪽이 농협에서, 그러니까 세진농협에서 작년 매출이 162억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73 농가에서 350개 하우스에서 지어서 그거를 보시는 거구나. 네. 그 160억에서 제가 퍼센티지를 조금씩 올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고 생각하는 거지. 그럼 앞으로 본인의 과제는 뭐예요? 저는 160억에서 한 30%까지는 50억까지는 올려보려고요. 추가로? 네. 총에서 거기서 다 먹을 수는 없어요. 160억 나오더라도요. 거기서 이제 근데 여기서 더 키워야지 고부가치로 더
명품 메론을 만들어서 더 올려야지 30억에서 50억까지는 올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 있는 브랜드를 더 활성화시켜야죠. 활성화시켜야지. 그걸 더 네, 이제 브랜드 가치를 올려야죠. 올려야지. 좀 더 여기를 더 올려줘야죠. 그러면 전략이 뭡니까? 이제 지금 백화점도 납품하고 있고 네. 또 어떻게 다이렉트? 아니, 저는 그 소비자 직접 그러니까 D2C를 바라고 싶었거든요. 다이렉트로 바라고 싶었고 오케이. 그냥 뭐 B2B 그런 영업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소비자 소리를 듣고 그를 오케이. 기록해서 반영을 해서 만들려는 게 필요한 거고 데이터도 좀 쌓고. 네, 네. 그럼 뭐 내가 무슨 현대백화점에 더 납품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는 예전에 잘 하시는 분들 그거는 그쪽에서 하실 거고 그 외 시장을 키워야죠.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직접 배송해 주는 거 있을 거고 직거래. 네.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저한테 그러니까 새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메론 케이크를 하는 데가 있어요. 대구 같은 수성 쪽에 가면 빵집이 있거든요. 거기 베이커리 2인상 베이커리라고 해서 거기가 크게 해요. 거기가 과자점이 4개인가 하거든요. 메론 케이크 주력으로 해서 거기서도 하시고요. 그다음에 또 새로 생기는 것 중에 시장이 커팅 과일. 그다음에 과일 도시락 업체들에서 저도 꾸준히 받아가시고 카페에서에서 과일 도시락을 만들어요. 부가가치를 하는 거고 한마디로. 네. 그럼 가격이 훨씬 올라가지. 네, 그리고 올라가죠. 그냥 왜냐하면 사람들이 메론 가져다가 직접 먹는 것보다 이렇게 포장돼서 이렇게 후숙 잘 시켜주고 그렇지. 그 잘라주고 손질. 그러니까 과일 손질하기 어렵거든요. 요즘 귀찮아. 네, 그 과일 손질도 어렵지. 그런 거를 해줄 수 있는 업체. 그 먹고 싶을 때 배민에서 주문할 수 있는. 그렇지. 그러니까 솔직히 주변에서 그 배민 거 보면 돼요. 과일 도시락을 해서 어떤 업체 잘하고 있는지. 그게 시장이 지금 최근 2년 사이에 저 성장한 만큼 똑같이 더 성장했거든요. 거기가 더 성장할 걸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보면 일식집에서 제일 주문 많이 들고요. 일식집에서? 오마카세 하시는 분들에서 마지막 메뉴에서 나가는 거. 그렇지. 고급으로 나가야 되거든. 네. 이 노랑 박스, 일명 노랭이를 알아요. 멜론에 대한 연구도 해야 되겠지만 네. 이 리테일 레스토랑 이쪽 단계 라스트 마일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쪽을 네. 신경 써야 되겠네. 저는 라스트 마일에 관심 있는 그치. 거예요. 네. 왜냐면 시골리다고 해서 포장이나 뭐 그렇게 그 퀄리티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치. 도시의 눈높이 맞춰서 그렇지. 계속 버전 업을 시켜드려야 되잖아요. 저희 쪽에서는 지금까지 도매 시장에 계속 최적화되어 있는데 그걸 업데이트를 시켜드려야 되죠. 그 생각하고 있는 아까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때 밥 먹으면서 네. 과일 먹는 맛도 중요하지만 네. 인스타에 잘 나와야 된다, 그죠? 그 얘기했잖아요. 네,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일단 사진 찍을 수 있고 자랑할 수 있고. 근데 다행인 게 과일은 웬만하면은 잘 나오잖아요. 네. 잘 찍으면. 네. 근데 이제 그 옆에 뭐 플레이팅도 해야 되고 네. 아니면 뭐 위에 뭐 이렇게. 그러니까 저 고객들 같은 경우 하몽하고 그래서 와인하고 많이 해 드시고. 맞아. 저는 좀 많이 나오는 게 임산부 선물이 많이 나와요. 임산부들이 그 입 마름이 많기 때문에 수분감 많아서 이거 많이 드시고. 맞아. 또 친정 엄마 선물 많이 해서 딸이요 부모님한테 선물해 줄 수 있는 거. 좋은 거. 네. 그리고 또 많이 나오는 게 암 환자들한테 암 환자. 예, 그러니까 입 마르고 약 그치.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한테 선물로서 많이 쓰고 있고요. 솔직히 제가 지금 하는 거는 기존의 부모님들 세대가 해놨던 거를 판매처를 제가 좀 가까이 간 거죠. 그치. 이제 뭐 바뀐 게 뭐냐면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면 숨겨져 있는 맛집들이 나와요. 저 같은 경우는 고객들이요 인터넷 검색 열심히 해와서 찾아낸다고 해요. 메론 맛집을 찾아냈다고. 그게 필요해요. 왜냐면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씩 고객들과 만나고 있고 소통하고 있고 그다음에 고객들이 득템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재미있는 맞아. 멜론이야말로 이게 실패할 확률이 좀 있는 그 약간 맛없으면 되게 맛없더라고. 네, 그럼 오이만 난다. 맞아. 그래요. 수박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수박 그쪽이 비슷비슷해. 왜냐면 그 이유가 크잖아요. 그러면 당도 선별하는 게 어려워요. 투과하는 거에 따라 당도가 나오는데 과일이 크면 클수록 그 선별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네. 예. 딸기 같은 경우는 대충 이렇게 보면은 맛있을 것 같거든. 이게 맛없는 게 느껴지는데 향이 중요해요. 그 향을 음미하고 맛있게 되거든요. 사람들이 당도만 아시는데 저희 쪽은 그 향으로 하거든요. 그 메론 향이 그러면 메론처럼 그 향이 나요. 정말 맛있어요. 근데 내가 궁금한 게 네. 메론 딱 자르면은 그 안에 막 씨가 막 뭉쳐 있잖아요. 네. 그 씨는 버리는 게 맞아요? 네, 버리는 게 맞아요. 근데 거기에 막
그 고물같이 아주 그 정말 맛있는 게 거기다 뭉쳐 있잖아. 그걸 어떻게 빼먹어요? 그거는 긁어내셔야죠. 어쩔 수 없어요. 그거 좀 기계 좀 씨만 쏙 빼주는 거? 그런 건 뭐예요? 그러니까 저는 신경 쓴 게 라스트 마일이거든요. 소비자한테 받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렇지. 저는 소비자 접촉 포인트를 잘 보는 거거든요. 저는 보는 거는 고객이 그러니까 접근하기 편하고 그분이 편한 거. 왜냐면 저 같은 주문해주고, 그러니까 배송될 때 고객한테 문자 메시지 보내요. CJ 택배로 메론을 배송됩니다. 그거 궁금하신 점을 이렇게 연락 주시고, 메론 어떻게 드시면 맛있어요? 하고, 그러니까 이미 사진하고 같이 보내드려요. 그러면 고객님이 궁금한 거 있으면 어떤 매체로 오냐도 틀리잖아요. 그분을 내 연락처하고 저 알고 있으니까 컨택을 하잖아요. 쉽게요. 그러고 나서 맛있으면 또 이 연락처를 보고 또 주문하게 되시거든요. 왜냐하면 고객이 자기가 원할 때 접촉할 수 있는 매체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 틀리거든요. 맞아. 근데 그분이 필요할 때 주는 정보는 유익한 정보인 거고, 필요하지 않은 순간에 주게 되면 이거는 스팸이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메론 받기 전에 자기가 주문해서 받기 전이니까 나한테 유익한 거예요. 조금 더 맛있게 먹는 거. 그리고 또 그분들이 문자를 보내놓으면 궁금하신 분이 연락이 오시거든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답변을 해주시면 그분들 만족도 높아지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그 접촉 매체를 안 놔두면 이게 택배하다 보면 깨지는 경우도 발생하거든요. 맞아. 그러면 고객님이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제가 바로 그 대처해 줄 수 있는데 그 이커머스다고 해서 거기다가 글 남기고 뭐 연락하라고 하면 연결 안 되잖아요. 그냥 열받잖아요. 나 진짜 난 세일즈 쪽이잖아요. 네. 완전 공감해 진짜. 그러니까 그런 디테일이 필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분들한테 다 어떤 채널이든 소통할 수 있도록 이메일도 될 수도 있고, 네, 다 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 채널이 될 수도 있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맞아. 그분이 편한 매체, 그것도 처음 접촉했던 매체가 그분이 편하면요, 그쪽 쭉 계속 가세요. 맞아. 네이버 톡톡 문의하시면 네이버 톡톡 쭉 가시고요. 맞아. 어떤 분은 게시판을 문의하시면 게시판을 쭉 해요. 맞아. 근데 그걸 하다 보면 저도 학습이 돼요. 이런 분들한테 이런 거 이야기하면 그게 다 흔적이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네이버 톡톡하고 문자 메시지 다 같이 쓰는 거예요. 그 중에서 그래도 문자, 핸드폰 문자 말하는 거죠? 네, 핸드폰 문자. 그 문자가 제일 많죠, 아무래도. 네, 문자가 제일 많고요. 그때 문자를 쓰는 이유는, 그러니까 구매자하고 받으신 분이 틀릴 수 있어요. 왜냐면 선물 시장이기 때문에. 근데 어른들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주문하는 게 어려워해 하세요. 그러면 그분들은 문자 메시지가 편하고 전화하는 게 편하시니까. 요즘 스타트업들은 네. 그 자체가 너무 싫다는 거야. 내가 왜 너희들한테 컴플레인을 받냐 이거지. 그러면서 전화번호를 아예 차단을 시키더라고. 뭔지 알죠? 네, 알아요. 그리고 그다음 이메일로만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고객 경험을 개선을 시키고 싶으니까 계속 노력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제가 성장하게 되고, 중요한 건 그런 일을 안 생기게 만들면 되잖아요. 그치. 이 문제 생겼으면 다음번에 안 생기게 하고 싶으니까 그 센싱 안테나를 계속 켜놓은 거예요. 그걸 더 민감도 높아서. 연락처를 공개한다는 건 그만큼 자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네. 네. 그 의미네 진짜. 네. 그다음에 주문 예측을 어떻게 하고, 그다음 배송, 우리나라 사람들은 빠른 배송 문화거든요. 뭐 장난 아니지. 저희가 진짜 웃겼던 게 왜? 너무 추워, 그죠? 정말 웃겼던 게 뭐냐면 이틀 전에 오늘 배송 못 나갔어요. 그러니까 설날 때문에 그 택배 물량이 많아서 설 끝나고 날려서 그 고객이 오늘 또 다시 주문했어요. 늦게 나갔다고. 오늘 못 나가고 내일 나가니까 새벽 4시 50분에 취소를 하셨어요. 취소했어. 네. 근데 다시 오늘 또 주문하셨어요. 왜냐면 살 데가 없으니까. 왜냐면 그렇게 빠른 배송을 원하세요. 그런데 그걸 못 맞춰줄 때가 있잖아요. 그치. 이번에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그 명절 끝나고 지금 물량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저도 물건을 실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택배사하고 계약된 양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루에 나갈 수 있는 물건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럼 나주에서 발송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길 도착? 네, 이게 도착해요. 그걸 또 포장하면서 송장이나 보면서 이 고객이 어떤 생각으로 주문했는지는 저는 보면서 포장하는 거잖아요. 그분의 의미를 알면 그걸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보내는 것 때문에 그게 달라지는 거지. 그러고 나서 끝나고 나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니까 제가 이분을 위해서 포장 어떻게 했는지도 다 생각되잖아요. 그러면 그분하고 1대1 대화하는 거잖아요. 그분을 맞춰서 개인화된 메시지를 보내게 되는 거고, 그게 쌓이다 보니까. 나는 볼 때 그 개인화된 메시지 그것만 잘해도 웬만한 사람들 진상 안 부리고. 그러니까 그게 좀 호칭이잖아요. 왜냐면 그걸 화내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고객의 감정이 건드려졌기 때문인 거거든요. 내가 선물한 거예요. 우리 부모님한테 맛있는 걸 해서 보내줬는데. 20만 원짜리. 근데 이걸
네가 이랬어? 그러면 스크래치 생긴 거잖아요. 어. 그랬으니까 그 과정을 조금 더 고객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면 고객 경험이 조금씩 올라가고, 그리고 또 그러니까 어떤 고객님의 선물하신 멜론입니다. 그래서 보내드리니까 또 달라지잖아요. 그렇지. 누가 선물했다. 그러면 어떻게 왔는지도 알게 되잖아요. 그렇지. 이소영 고객님이 선물하신 선물입니다 하고 해서 보내드리고요. 그 받으신 고객님한테 그거 보내드리니까 그게 틀려지니까. 그렇지. 야, 그런 거를 내가 문자를 보내주는구나. 네, 그걸 받는 사람한테. 네, 보내드려야. 굳이 안 해도 되는 거야, 그거는. 그죠. 그러면서 그 고객하고 소통창을 열어놓잖아요. 아, 그 소리였구나, 지금. 네. 산 사람은 여기 있어. 네. 받는 사람이 있는데, 받는 사람하고도 연락처를 네. 따게 되는 거네, 네, 내가. 따야죠. 그럼 이 사람도, 여기 좋네. 네, 그죠. 그럼 나도 여기서 나중에 선물해야 되겠다. 네. 잠재 고객. 잠재 고객 확보하는 거죠. 맨날 무슨 인스타그램 광고 때리지 마시고 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보통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어른들 주문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딸한테 말하잖아요. 딸 맛있는 거 먹었다고 잘 먹었다 하면 이분 입장에서는 기분 좋잖아요. 그치. 엄마가 맛있을 수밖에 없다니까. 그러니까 또 주문하시고 어제 어머니가 문자 왔어요. 지난번 메론 잘 먹었다고. 그래서 딸이 또 이번 주문해줘서 고맙다고. 그럼 이제 또 엄마도 전화번호 아니까 문자 메시지. 내가 직접 주문할 수 있잖아. 전화로. 아이고 2박스만 보내주세요 이렇게. 그분이 편한 매체. 맞아요. 근데 또 뭐 소득공제나 그런 걸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해주는 것보다 그렇게 스마트 스토어에서 해줄 수 있는 게 낫다고. 그 스마트 스토어 하면 포인트도 쌓이고 또 중요한 쌓이는 것도 있지만 이 매체를 쓸 줄 아시잖아요. 그렇지. 재구매가 편하세요. 그렇지. 이 다음번에 재구매 버튼 쉽게 눌려요. 근데 전화해서 하면 귀찮아요. 그렇지. 근데 이번에 재구매 버튼 누르시니까 처음에는 그러니까 스스로 빼기 위해서 전화를 주문하셨어요. 이번 청주에 있는 10박스 주문하셨어요. 그분이 또 받아보시고 마음에 드시니까 또 네이버로 주문하기 계속 누르시는 거예요. 뭐 할 얘기 많이 한 것 같아. 네, 하려고 할 것 같아요. 궁금한 게 있으면 또 물어봐요. 계속 또 어그로 끄는 것도 좀 그렇고.